오늘은 홍콩 작가 차노케이 장편소설 1367을 소개해드립니다. 작가는 차노케이, 홍콩 출신으로 천재 작가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 컴퓨터공학 전공에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음. 참고로 히가시노게이고 작가도 공대 출신이죠. 2008년 추리 동화 잭과 콩나무 살인 사건으로 제6회 타이완 추리작가협회 공모전에 결선에 오르면서 타이완 추리 소설계에 등장하였습니다. 2011년 기억나지 않음 형사로 일본의 제2회 시마다 소지추리 소설상을 받았고 1367로 2015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른 저서로 막내인 푸른 수염의 밀실이 있습니다. 소설은 연속성 있는 6개의 단편 소설을 옴니버스식으로 묶어냈으며 시간 역행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6편 각각은 정교한 플롯 속에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본격적 추리 소설인데 그것을 하나로 이어 주인공의 인생과 연관지은 것은 사회파 추리 소설의 매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60년대부터 2013년까지 홍콩의 혼란스러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고 느와르 소설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천재 추리 경찰 관전더는 해결 못하는 미제 사건이 없을 정도로 동료나 부하 경찰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날수신탐의 정석이었죠. 당신이 충성하는 건 홍콩 정부야 아니면 홍콩 시민이야? 마지막 6편 빌려온 시간에 나라는 인물이 관전더에게 건넨 말입니다. 관전더가 홍콩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마음먹은 계기, 그의 신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등장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으로 홍콩의 1960년대의 좌파 폭동이 제시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나 괴상했다. 나는 매일 형과 내가 어디선가 폭탄이 터져 죽을까 걱정하고 치안은 나날이 나빠지고 정부는 전복될 위기였으며 사회는 마비되었고 도시는 전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960년대의 좌파 폭동은 1967년 영국령 홍콩 시기에 친중국 성향의 좌파들이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홍콩 정부에 대항하는 대규모 폭동이었습니다. 초기에 파업 시위에서 폭탄 설치, 총격전, 암살 등으로 격렬해졌습니다. 수많은 친중국 시위대는 마오 주석 어록을 왼손에 들고 공산주의 표어를 외쳤다고 합니다. 폭동은 6개월이나 지속됐고 흔히 6.7 폭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51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무고한 시민이 사제폭탄 테러 사건에 휘말려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8살 여자아이 웡이망과 2살 남동생 웡슈파는 집 근처에서 선물처럼 포장된 폭탄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군경 측 폭탄 해체 전문가들은 수제폭탄 8,000개를 없앴는데 그중 1,100개는 모형이 아니라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러한 폭탄들을 파인애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폭동 도중의 대처로 홍콩 경찰을 높게 사서 1969년에 엘리자베스 2세는 홍콩 경찰의 왕립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하는 특권을 줬고 이는 1997년 홍콩 반환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1960년대에 홍콩에서 경찰관이 되려면 2명의 고용주가 회사 명의로 신청인의 인품과 행동이 올바르며 중국 대륙과 정치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 6.7 폭동에서 책의 제목 6.7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네요. 책의 제목은 최후에 일어난 사건 2013년과 최초에 일어난 사건 1967년에서 각각 숫자를 따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관전더라는 인물은 1960년대에 좌파 폭동을 겪었고 1970년대에 경찰과 염정공서 분쟁을 버텨냈으며 1980년대에 강력범죄에 대항했고 1990년대에 홍콩 주권 반환을 목도했으며 2000년대의 사회 변화를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염정공서라 하면 1960, 1970년대 홍콩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영국령 홍콩은 겉보기에는 아시아에서 꽤 발전한 부유한 도시였으나 내부는 총독부 관료부터 하급 관리와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썩은 최악의 부패 도시였습니다. 홍콩 섬에선 롤스로이스가 택시로 돌아다니고 랑콰이퐁이나 완차이 등의 고급 클럽에는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라는 현판을 내걸고 식민지의 특권층인 영국인 이주민들이 불야성에 문란한 파티를 벌이며 떼돈을 번 중국인 재벌들은 피난민으로 건너온 본토인 비서들을 하인처럼 부리며 큰 소리를 치고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3년 영국 출신 홍콩 경찰 간부인 피터 피츠로이 고드버가 당시 430만 홍콩 달러의 횡령을 저지르고 홍콩에서의 출국 금지를 무시한 채 영국으로 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일제히 시위를 벌이면서 영국 중앙정부와 총독부에 고드벌을 당장 홍콩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여론에 굴복한 홍콩 정부는 1974년 염정공서를 설립해 각계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1977년 염정공서가 야오마케이 과일시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여 명의 경찰관이 관련된 것이 밝혀져 경찰관들이 염정공서 건물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경찰과 염정공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이른바 경념충돌이 발생하였고 결국 홍콩 총독이 특사령을 발표해 사건을 진정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소설 속 5편 빌려온 공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염정공서는 2012년 시진핑이 집권하자 수사 대상을 공직자 부패에서 정치로 선회했습니다. 염정공서에서 이른바 반부패라고 하는 수사 활동도 결국 홍콩 행정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결국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임명하는 데다 염정공서 수사 방향이 정치권으로 선회되면서 염정공서의 반부패 활동은 사실상 시진핑에 반대하는 정적 숙청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2019년 11월 홍콩 대학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홍콩 시민들의 염정공서에 대한 신뢰도는 홍콩 경찰은 93%의 응답자가 신뢰도 0점을 던졌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83%가 신뢰도에 0점을 던졌으며 다음으로 염정공서도 무려 71%가 신뢰도 0점을 던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개봉한 양조위, 곽부성 주연의 영화 풍재기시가 1977년 경념충돌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1편 흑과 백 사이의 진실에서는 이 작품의 탐정 역할을 맡은 관전도가 안말기 환자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파트너인 샤오밍은 특수한 기계 장치로 그와 대화하며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등장하기 전 작가는 관전도가 겪어온 삶의 여정에서 홍콩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특히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사회적으로 경찰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담음으로써 독자들에게 당시 홍콩의 복잡한 사회상에 대해 엿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홍콩 사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 정부는 홍콩이 반환 이후 최소 50년은 현상 유지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이를 어기고 압도적인 국력을 배경으로 홍콩에 대한 개입 수위를 높임에 따라 홍콩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2014년 이른바 부산혁명으로 불린 홍콩 민주화 운동과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송환법 반대 시위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홍콩법의 입법권은 없지만 해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국가보안법을 발효했습니다. 이 가운데 홍콩 시민권을 편법 취득하기 위한 대륙 부자들의 꼼수로 인해 홍콩 사회에서 부동산 폭등, 실업 문제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터져나오며 홍콩은 서서히 대륙 자본과 문화의 영향에 침식되면서 그 독자성이 퇴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0년대부터는 방공산당 책자를 판매하던 서점 관계자들이 통째로 실종되어 고문받았다가 풀려나고 홍콩인들이 뽑은 반중 성향의 의원이 잡혀가는 등 홍콩인들의 자유에 대한 탄압 또한 갈수록 극심해졌습니다. 이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갈수록 악화되는 홍콩 내 생활의 질,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탄압에 불만을 갖는 이들 가운데 외국에 정착할 능력이 되는 엘리트들의 이주가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중국 전인대에서 마침내 홍콩 내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2020년 5월 28일에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의 국력이 워낙 강대해진 탓에 영국으로서도 해결책이 없어 대신 탈출하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영주권을 일괄 부여하여 퇴로를 열어주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시민들은 경찰이 이중잣대를 갖고 법을 집행한다며 의문을 제기하였죠. 경찰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홍콩 경찰은 정부 친화적인 시위대와 충돌했을 때는 평소와 같은 고유일의 진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홍콩의 공권력이 공공의 정의를 억누르고 있으며 홍콩 경찰은 정권의 앞잡이가 되었다. 관전도라는 인물은 제도가 악당을 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자기 자신을 시커먼 늪에 던져넣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는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의 방식이 검은색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체포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흰색입니다. 흑과 백 사이에서 정의를 찾아라. 그래서 1편의 제목이 흑과 백 사이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 배경을 더 살펴보면 2편 죄수의 도해에서는 2003년 홍콩이 마약 사범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 배경으로 삼합회가 나옵니다. 삼합회는 홍콩과 타이완을 거점으로 한 중국의 범죄 조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활동은 사주죄, 성매매, 마약밀매, 청부살인, 돈세탁, 도박, 차량 절도, 강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삼합회가 발전해가면서 삼합회의 특정 조직들은 영화산업 부분과 같은 홍콩 경제의 몇 가지 부분을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소설에서도 조한창이라는 인물이 여러 곳의 술집과 디스코클럽을 매입한 후 합법적 사업체로 불법적인 사업들을 은폐하고 검은 돈을 세탁합니다. 조한창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는 점점 고급화되었고 점차 가수, 음반 제작자들을 관리하는 성야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얼마 전 시끄러웠던 버닝썬 기억나시죠? 버닝썬의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자는 대만의 린사모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버닝썬 관계자들은 린사모가 투자한 돈의 출처가 삼합회고 이른바 검은 돈을 세탁하는 장소로 버닝썬을 선택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최근 사람들이 삼합회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설 1367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으며 예측 못한 충격적 결말에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읽으면서 대륙에서 쓰지 않는 홍콩 은어들을 접해서 신선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소설 속 사건의 무대가 되는 홍콩 지역들을 탐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